많이 안전해진 줄 알았는데 이 가슴 확대 수술로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인공 유방 수술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위한 식을 줄 모르는 성형 열풍. 성형의 유혹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계속 우리 가슴 수술 많이 해요. 예쁜 가슴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가슴 성형 부작용 실태. 심지어 최근 인공 보형물 때문에 희귀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고되면서 가슴 성형 열풍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암까지 부른다는 가슴 성형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2009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는 올해 47살의 최모 씨. 그녀에게 가슴 성형은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겼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지금 가슴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모양 자체가 이쪽으로 네, 확인되시지요. 노화로 처진 가슴에 탄력을 주고자 선택했던 가슴 성형. 수술로 인해 오히려 오른쪽 가슴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나한테 투자를 해보자. 내 라이프를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이렇게 완전히 장애가 되어버린 거죠. 미인 대회에 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던 그녀. 수술 직후 심한 염증과 4번의 재수술. 결국 보형물을 제거했지만 원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까지 있었던 거군요. 예.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보형물을 삽입할 방을 만들거나 방의 위치가 잘못 잡히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형물을 감싸는 피막이 굳는 구형구축, 염증, 잘못 삽입된 보형물로 인한 가슴 변형이 있는데요. 피해자 최 씨의 경우 삽입한 보형물이 가슴 안에서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빼낸 보형물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 끈적한 실리콘 젤의 경우 터지더라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게 가슴 성형술에 쓰여졌던 보형물인데요. 이 보형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새거나 터지는 경우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 수술한 자리에 희귀 림프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ALC라고 하는 암은 역형성 대세포 인프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임파절이나 피부를 침범하는 그런 암입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인프암이죠. 아직 국내에는 발병 사례가 없지만 시술 부위 아래쪽에 물이 차는 징후가 나타나면 희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형물의 누수와 파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7,000개 판매되는 정도에서 연단위로 저희 판매 기준에서 한 400개, 500여 개 사이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작은 빈도율이 아닌데 보형물은 인체 안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 제조사와 수입 유통업체, 병원에서는 제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기법상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꺼리는 것이 문제. 자기 병원의 부적합품률 혹은 부작용이 이렇게 났다고 알리는 걸 노출하는 걸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제조사가 있다가 버리면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기인 실리콘 보형물.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보고 접수된 건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작용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30대 초반의 박모 씨. 그녀는 심각한 통증으로 양치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데요.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다시 예쁘게 안 해주시니까 송상훈은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돼 재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가슴 모양에 심각한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두 겹으로 겹쳐진 듯 변해버린 가슴. 가슴의 모습을 보고 병원 측에서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냥 살면 안 돼? 이러셨어요. 망가져버린 가슴을 안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강아지젓 같은 거 이렇게 조신대기야 이런 거요. 그때 그 상처예요?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견디다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박 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병원 측의 태도도 문제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먼저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걸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날짜를 못 잡는다고 아니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실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약을 하고도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거든요. 저희 병원이. 여기서 가슴 성형이 제일 많아요. 이왕 딱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럼 빨리 해보시는 게 나아요. 또 다른 병원도 실정은 마찬가지. 의사는 위험하지 않다며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희귀암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게 저희는 다른 병원에서 잘못된 것도 재수술을 많이 해드리고요. 이외에도 비전문의들의 시술이 늘고 있는데요. 성형외과를 진료 과목으로 표시해둔 것은 비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형외과 쪽으로 이제 많이 표방을 하고 이제 성형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작용을 겪는 대부분의 여성들, 심각한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우울증까지 앓는다는데요. 여자한테는 가장 심볼인데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뭐 인생이 완전히 나고자 느낌이 들고 결혼 3년 차인 피해 여성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슴 깨로만 손이 와도 제가 몸을 아이와 갖게 해주는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괜찮아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슴 성형 부작용. 과연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시술 경험이 많고 가슴 수술에 대해서 지식이 좀 축적된 그런 경험 많은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성에게 있어서 이 가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런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되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 많고요.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이 희귀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 보형물의 경우에 불량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딱 심각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풍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피해 여성들의 경우는 자신들과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게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예. 실제 여성의 입장에서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 수술 부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신체에 입은 피해는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깊은 상처를 받은 듯 아니 보였습니다. 뭐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이죠. 모자이크된 모습만 봐도 저희가 가슴이 철렁한데요. 그 안전성 서한을 보니까 이게 유방 확대 수술 뭐 이런 거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굉장히 희귀한 암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실리콘 삽입이 이런 암과의 관련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경고 문구고요. 이제 대개는 수술 후에 정기 검사를 하시니까 그 사이에 좀 더 점액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보다 유방 성형술 자체의 부작용이 지금 보셨다시피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실 때 결정을 훨씬 더 좀 신중히 하시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네.